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완전 봄입니다. 자, 오늘은 3, 4월 순환의 5번째 시간이죠. 개발법이고, 책으로는 232쪽입니다. 232쪽에 두 번째 법, 개발법이죠.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미개발지를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입니다. 신도시 건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신도시는 이제 8688 아시안 올림픽 뒤에 만들어진 이제 그 뒤에 신도시들이죠. 뭐 일기 신도시, 뭐 분당, 일산부터 해서 쭉 이어진 그런 신도시들인데 이 신도시들은 다 무슨 방법으로 만들어졌고요? 수용 방법으로 만들어졌죠. 8688 뒤에 수용 방법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구도시며 서울에는 신도시가 뭐가 있죠? 없죠. 서울에는 신도시가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집 사이에 찻길 다 있잖아요. 찻길 있으면 다 뭐예요? 개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들은 즉 8688 이전까지는 다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했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한 거고 특히 강남 개발이요. 강남 개발은 8688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나 강남이라고 하는 거지 옛날에는 뭐였어요? 영동지구였죠. 영동이 뭐였고요? 영등포 동쪽이요. 한강 아래쪽은 영등포밖에 없었죠. 뭐 노량진이야 그냥 뭐 배가 조그만 선착장 하나 있었던 거고요. 영등포 동쪽이었습니다. 영등포 동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 위에 있는 다리도 영동대교고요.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지방도시에서도 신도시가 아닌 모든 곳들은 다 환지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일제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 환지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6문제 중에 수용에서 나온 게 0.5문제, 즉 2년에 1문제, 환지에서 2문제 그렇게는 나오고 있는데요. 환지는 지난번에 좀 보셨고 또 다음에 또 자세히 보시고 수용은 0.5니까 번갈아 가면서 보시자고요. 1, 2월 달에는 수용을 안 받고 3, 4월 달에는 한번 보셔야 되고 5, 6월 달에는 당연히 안 볼 거고 7, 8월 달에는 한번 보시고 먼저 그렇게 해서 수용을 이번 순환에서는 이제 수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이 이제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귀찮아 보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이제 용어들만 익숙해지시면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국토계획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은데 국토계획법 내용만 좀 익숙해지시면 훨씬 낫습니다. 책 가기 전에 먼저 그 프린트물 쭉 보고 가도록 하시죠. 프린트물에 44쪽 중에 11쪽이죠. 44쪽에 11쪽. 이걸 보시면 2편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2-1번 개발사업 시행방식, 동그라미 1번 환지방식, 동그라미 2번 혼용방식에 동그라미 2-1 구역 분할방식, 동그라미 2-2 구역 미분할 방식 있습니다.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환지방식, 환지, 토지 교환입니다. 땅을 바꿔서 안 짜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 1번부터 10번까지 삐뚤삐뚤 땅이 있습니다. 뭐 큰 길도 없고요. 건물 짓기도 어수선하겠죠. 오른쪽이요. 도로, 새로 만든 길, 신장로 내고, 공공시설, 구청 보건소 들어서고, 채비지, 그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 비용으로 쓸 겁니다.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 정해서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땅들을 1번부터 10번 반듯하게 쪼개서 선을 그어서 옛날 땅 주인에게 바꿔주는 거죠. 소유권, 기타 권리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땅을 받고 이제 거기다 개인들이 알아서 건물을 짓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환지, 토지 교환이고 아래 동그라미 2, 혼용,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한다. 동그라미 2-1번, 구역 분할 방식. 왼쪽 그림에 수용구역과 환지구역을 나누는 거죠. 수용은 협의 매수가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한다. 이게 수용이고 그 중에 강제 매수만을 수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돈 주고 사들이고 사람들 다 내보내는 거죠. 7, 8, 9, 10은 환지구역이니까 새 땅으로 교환해 줍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요. 7, 8, 9, 10 사람들은 새 땅을 받은 거죠. 동그라미 2-2번 구역 미분할 방식. 얘는 구역을 정하지 않고 1번부터 10번 땅 중에서 뭐 잠깐 색깔 칠해진 곳들이 있죠. 3, 4, 6, 8은 색을 칠해놨고 그들에게는 새 땅을 주고 나머지 땅은 다 돈 줘서 내보내는 거죠.
뭐 구역을 분할했냐 안 했냐 차이인 거고 섞어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가 있고. 다음 쪽 와서요. 12쪽에 2-번 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표가 옆으로 5칸. 첫 번째 칸 국가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두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 민간은 민간이죠. 세 번째 칸 국가, 지방까지가 행정청,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자죠. 네 번째 칸 그들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다섯 번째 칸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개발되지 않은 곳을 개발하겠다고 정한다. 그럼 이제 싹 미는 거죠. 보존되어 있던 땅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붓겠다 결정. 이게 지정이죠. 개발구역 지정. 지정과의 종가 제한. 지정과의 종가 제한에서 뭐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옮겨 써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먼저 앞에요. 사업 시행 방식에 환지가 있었고요. 환지는 토지 교환이죠. 삐뚤한 땅 대신에 반듯한 땅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소유자가 반듯한 새 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용 방법도 있고요. 수용은 대상 땅을 시행자가 다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백지상태 소유권 하나 만들고 그걸 크게 조각내서 파는 겁니다. 수용. 그다음에요.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이 있고 다음 이제 사업 시행자와 지정과 요청과 제한까지 보시면 공법의 행위 주체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지방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도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가 있죠.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어디를 개발구역 지정해서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이들이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판에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5가지.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요. 지금 프린트물의 44쪽에 12쪽을 보고 있습니다. 44쪽 프린트물이요.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고 집 윗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뭐 할 수 있고요.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 지정과 요청과 제한. 그래서 무조건 한 문제인데요. 선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는 게 그 33명이 다 모여서 하는 거 아니죠. 국토부 장관 1명, 다음에요. 시도지사 17명, 대도시장 15명, 그 33명 중에서 어느 누구 한 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하는 감독청이 되는 거죠.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국가 차원에서 신도시를 만들겠다. 누가 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서울은 뭐 개발 사업 할 게 없고요. 인천 어디다 개발 사업한다. 인천광역시장이 정하고 경기도 가평군 어디다 개발 사업을 한다.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거죠. 경기도 성남시 어디다 개발 사업을 한다.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33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민간이 제한할 때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2쪽에 2-3 개발사업 절차가 있는데요. 개발사업을 하려면 계획 2개,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44쪽에 12쪽이고요. 그 중에 2-3 개발사업 절차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개발계획 위치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실시계획, 그 다음에 수용 때는 다른 계획 필요 없이 돈 주고 뺏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환지 때는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정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뭐 그러면 땅 삐뚤삐뚤하고, 그러니까 A 소유자, B 소유자, C 소유자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내겠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냅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내면, 그러니까 30가지가 결정되는데 그 3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지는 거고요. 개발 구역,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 구역 지정과 그러니까 개발 계획 결정을 거의 같은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행자, 시행 방식,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다음과 같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땅 빠듯빠듯하게 선 긋고, 그러니까 아파트도 몇 평짜리 며칠을 짓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써내서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죠. 그 다음에 수용 때는 이제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다른 계획 필요 없고, 환지 때에는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토지 교환이죠. A, B, C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주겠다는 걸 정하게 되죠. 그래서 A한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에게는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C에게는 이쪽 땅을 준다.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고, 환지에 대한 계획이니까 환지 계획이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 때는 2개,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 환지 때는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부적인 가닥들은 좀 이따 보시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3쪽에 2-4번,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절차, 그러니까 개발계획 결정 절차입니다. 개발계획, 여기다 사업을 한다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30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쪽씩만 잡아도 90쪽, 100쪽 문서가 나오는 거죠. 그 30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발구역 위치라고요. 여기다 한다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관청에서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냥 어느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아까 밤에 꿈에 있었는데 그냥 덜컥 결정하면 돼요? 안 되죠. 일정한 절차를 밟는다고요. 관청에서 계획 결정하는 절차. 우리 시험공법 6개 법에서 그 표의 첫째 줄이 가장 기본 절차이고, 13쪽에 2-4요. 표의 첫째 줄이요. 그래서 그 첫째 줄은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 끝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기초사하고, 그러니까 6글자 주민의견청 줄을 2글자 공람이라고 하고, 의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시험공법 6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400개 법에서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이 법에 보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기초사 할 수 있다. 공람 거치고 공청회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의회 의견 없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결정 발표하는데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견 공람 거치고, 그다음에 공청회 거치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서, 그래서 계획을 결정하는 거고 개발 구역을 결정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 여기서는 계획, 개발법에서는 2글자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5번, 그러니까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 구역을 지정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기초사, 공람, 공청회, 협의심의 거쳐서 개발계획 결정, 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 절차가 이게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리는데 2년 동안 투기꾼들 가만히 잠자고 있겠어요? 별 난리를 쳐서 2년 동안 땅값 2배요? 20배요? 20배도 넘게 뛴다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해요? 안 되죠. 투기꾼들 배불리지 않은 사업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뭔가 방법을 마련해보자고요. 투기꾼 설치는 건 막아야 되고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하는 거예요? 기습 발표를 하는 거죠. 꼼짝도 하지 마. 그러니까 투기꾼들 설치 못하게 기습 발표하고 그다음에 절차는 찬찬히 세우는 겁니다.
이 중에서 뭐부터 먼저 하고요? 구역 지정, 기습 발표부터 하는 거죠.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이번 2018년 12월에 3기 신도시 어찌고 저찌고 한 2년 거쳐서 2년 동안 해서 구역을 지정했어요. 기습 발표를 한 거예요. 기습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밀생곳 거기는 제껴버리고요. 기습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다 신도시 기습 발표를 하고 소유자 A, B, C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계획은 신중하게 세우라고요. 저 절차는 천천히 밟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기습 발표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그러니까 공청회 거치고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서 나머지 사항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개발 계획을 내는 겁니다. 뭐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2003년 뒤로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 한 건도 없고요. 2003년 개발법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기습 발표로만 된 거죠. 기습 발표하고 투기권 설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날짜 주에 들어온 건 다 투기꾼이죠. 다 돈 줘서 내쫓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 찬찬히 세워야죠. 신중하게 세워야죠. 공람 거치고 공청회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나머지 이제 30가지 나머지 사항들을 이제 확정 발표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게 지금 위아래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자리가 좀 어긋나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A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지금 똑같은 자리 이 자리라고요. 이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 나머지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30가지 나머지 항목들을 발표하는 거죠.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6번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인 거죠.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속도를 지키라고요. 속도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런데 7번 보자고요. 과수원 다 밀고 아파트 짓고 있다가 하지 말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못 맞추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논두렁 밭두렁 과수원,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과수원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농림적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표가 4줄인데요. 첫째 줄, 그러니까 개발계획 세워서 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내라고요.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3년 지나도록 인가신청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100쪽 문서예요. 100쪽 문서 갖고 와. 문서 파쇄기에 드르륵 넣어서 이거 없애버린다고요. 이 문서를 없애버리면 그냥 옛날 농림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둘째 줄, 셋째 줄 기습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표했으면, 그러니까 둘째 줄 기획 내라고요. 기획 두 글자 몇 년 안에 내라고요. 2년 안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년 지나도록 계획도 못 낼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냥 이 빨간 선 자체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냥 빨간 선 없애면 농림적으로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과수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기습 발표했고 다행히 2년 안에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인가신청 누르라고요. 설계도 인가신청 안 들어오면은 세 글자 3년 안 들어오면 이 문서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 줄이요. 사업이 다 잘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으면 끝난 거죠. 사업이 끝났으면 끝났고 더 이상 개발 구역이 아니잖아요. 개발 사업을 마친 구역이지 개발 사업을 할 구역이 아닙니다. 사업 끝났으면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2-7번 조합원은 이제 환지와 관련되는 거고,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제 책으로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책에 232쪽이죠. 그러니까 232쪽에 총설, 그러니까 내무 1번 목적 뭐 읽을 거 없고요. 내무 2번 용어정의, 그러니까 박스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 사업을 할 구역이 개발 구역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중기,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표시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공법 수업 시간에는요, 연필 한자루가 딱 좋아요. 다른 것들은 다 넣으시고요. 연필 한자루만 있으면 좋으시고, 연필로 책도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 제가 표시하는 것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들으신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구나, 저것도 중요하구나 해서, 그것들은 이제 추가로 메모하시고요. 수업 시간에는 연필 한자루로 밑줄, 필요한 글자 몇 글자 쓰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둘째 줄에 단지 또는 시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땅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시가지, 건물까지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별별 목적이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꼭 신도시로 한정되는 거 아니죠. 2번에 첫째 줄에 주거,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되는 거고요. 주거 단지, 상가가 많이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되고요. 상업 단지, 공장이 들어가면 산업 단지, 꿀 들어가면 꿀 단지, 된장 들어가면 된장 단지인 거죠. 뭐 그런 거고요. 그냥 단지라고요. 네모 3번 X 하시고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233 2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과의 종과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지정과의 종과 제한이 있고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5가지.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휘사람에게 요청. 공기업, 민간,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표시하고요. 지정 하는 사람이 누구냐. 1번 원칙.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 동그라미 1번. 두 줄 빼고요. 박스에 1번. 그러니까 끝에 괄호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작은 2번. 첫째 줄 끝에 이하. 대도시시장 표시요.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 시대. 시댁. 이 결정한다고요. 진작댁이 아니라 시댁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대도시 행정구역을 지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사, 대도시장이 협의 표시요.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자를 정한다. 표시요. 지정할자를 정한다.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뭐 옆에는 앞에다가요. 공동지정 X. 그러니까 공동지정이 아니라 지정할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곳입니다. 사업을 하는 곳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결론이 공동지정 X라고요.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을 하는 곳인데 대장이 2명이면 사업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첫째 끝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끝에 협의해서 지정할자를 정한다. 네가 해. 아니면 네가 해. 책임자를 1명 세운다는 거죠. 감독청 1명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공동지정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X. 그러니까 2번 예외. 국토부 장관에다가 국가 쓰시고요.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3번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박스에 3번만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는 읽을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고요. 시험에 틀릴 것도 없고요. 작은 1번 국가 표시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지정하는 거죠. 2번 관계 중앙 표시요. 중앙 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2번 중앙자가 글자가 자리가 좁으니까 2번 끝에서 써도 되고요. 괄호 열고 국가. 그러니까 장관 짝대기 국가 쓰시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게 그게 장관을 얘기하고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한테 요청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거죠. 3번 앞에다가 국세 쓰시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 국세, 지방세 중에서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표시요.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 표시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직접 세종 날아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요. 7번 보시죠. 공기업 민간은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게 원칙. 근데 공기업 중에서 3가지 요건이요. 국세 들어간 공기업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으면 시군구가 아니라
세종 날아가서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 쪽 와서요. 4번. 위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는 뜻이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아까 경기도 충남도 걸려있으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는 건데 투닥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지정하는 거죠. 5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그죠?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이상이 있고 3번 이제 분할과 결합은 딴 건데 또 이제 뭐 얘기가 책을 왔다 갔다 하면 어수선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계속 가죠. 큰 틀은 짚었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제한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두상 사업시행지로 분할 표시요.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표시요. 서로 떨어진 두 이상 지역을 결합 표시요.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내용 없고요. 그 아래 참고 박스에 작은 동그라미 1번. 법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두 이상 사업시행지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분할 후 표시요.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동그라미 2번. 법규정에 따라 서로 떨어진 표시요. 서로 떨어진 괄호 넘어서 둘 이상 지역을 결합 표시요.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 개발 표시요.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괄호 있는 이하 결합 개발 표시요. 결합 개발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표시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은 1번 앞에다가 비수익 쓰시고요. 돈이 안 된다고요. 작은 1번 앞에 비수익. 그러니까 참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작은 1번에 도시경관 문화재, 작은 1번 앞에다가 비수익.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다 비수익. 돈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법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4번 X. 동그라미 5번. 시행자가 결합개발. 표시요.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 표시요. 제2항 각호가 뭐냐면 그 위에다가 비수익 쓰시고요. 비수익. 돈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 표시요.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X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있고 보시죠.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A라고 하는 대상 지역이 있어요. B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C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A 개발사업 하면 되고 B 개발사업 하면 되고 C 개발사업 하면 됩니다. 그런데 A를 그러니까 A1, 그러니까 A2로 쪼개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쪼개서 하면 그러니까 사업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달리 얘기해서요. 김밥이요. 그러니까 김밥 시켰습니다. 아줌마 여기 그 야채김밥 하나 주세요. 아줌마가 야채김밥 맛있게 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위에 참기름 촥 바르고 깨 쫙 뿌린 다음에 탁 하는 순간 아줌마 근데 나는 자르지 마세요. 에? 어떻게 드시려고? 나는 김밥 자른 거 싫어요. 나는 김밥 통째로 먹어요. 그러니까 김밥 통째로 받아갖고 김밥을 통째로 한 입에 다 넣는 게 나아요? 잘라 먹는 게 나아요? 잘라 먹는 게 낫죠. 수박을 먹자고요. 자, 아이고 덥다. 여름에 수박 먹자. 식구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칼 갖고 왔는데 안 돼. 칼 갖고 마. 짜기지 마. 그냥 통째로 먹어. 어떻게 아무튼 앞니를 내밀고 그러니까 식탁에 놓고 수박을 통째로 어떻게 갈가 먹어봐. 수박을 통째로 먹는 게 나아요? 썰어 먹는 게 나아요? 썰어 먹는 게 낫죠. 이 동물을 통째로 하는 게 나아요? 썰어서 하는 게 나아요? 썰어서 하는 게 낫다고요. 분할하면 편해지죠. 그러니까 편해지는 겁니다. 편해지는데 각 토막토막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와 C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결합을 한다는 게 뭔 얘기냐고요. 떨어져 있는데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그 땅을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결합하는 거예요? 돈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그냥 뭐 그런 거니까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B, C 여기까지만 쓰시죠. 돈을 결합하는데 뭐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30을 들이부어야 되고 여기는 플러스 100 떼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데 맡기면 B 쳐다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뭐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돈 들고 와서 거기다 지원할 사업, 할 업체는 없잖아요. 다 C만 쳐다본다고요. 그러면 C만 쳐다보고 여기서 돈 떼돈 벌어 나가고, 그러니까 B는 또 우리 세금 열심히 세금 내서 세금으로 들이부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고요? 같이 하라고요. 섞어서 하라고요. 합쳐서 하라고요. 물론 당연히 여기부터 해야죠. 그래서 30 들이부으면 100 먹게 해줄게 하는 거죠. 그래도 얼마 이익이에요? 70 이익인 거죠. 이게 결합개발입니다. 결합개발 거의 없고요. 딱 그 지금 하나 사례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은 뭐 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돈을 들이부어야 될 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떼돈을 벌어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부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1공단, 그러니까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외곽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공단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남이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남 구조심 한가운데 공단이 들어서 있다고요. 한 10여 년 전에 유명했던, 그러니까 등골 브레이커, 엄마들 등골 펴먹는 바람 막는 거, 노스페이스 있잖아요. 노스페이스 그거 잠봐요. 영원무역 1공단에 있고요. 우리 먹는 빵 중에 샤니빵, 그러니까 그 1공단에 있습니다. 성남 구조심 한가운데 공단이 있다 보니까 생활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트럭 많이 다니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니까 임대료도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어지간 조그만 공장들은 나가고 못 들어오고 공단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또 구조심 바글바글한 곳에다가 또 뭐 건물을 지으면 떼돈은 벌 수 있겠죠.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 공단들 내보내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워낙 바글바글 지역이니까 공원이라도 만들겠다. 공장 들어서 있던 땅을 공장들 내보내고 거기다 공원을 만듭니다. 돈을 들이부어야 돼요. 돈을 캐내가는 거예요.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 거죠. 1,800억 들이부어야 됩니다. 1,800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대장동이라고요. 판교 아래. 그러니까 용인의 고길이라고 뭐 가보신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에 무슨 뭐 이제 계곡에 여름에 발 담그고 뭐 이제 뭐 닭도리탕, 뭐 오리탕, 죄송합니다. 닭볶음탕. 그다음에 오리탕 팔고 하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생선 매운탕 팔고요. 그런 곳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고길이 그쪽에 이후중학교, 이후고등학교 들어서고 아주 이제 고급 주택가가 된 거죠. 판교 운중동에서 그리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먹기만 하면 건설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여기 우리가 3,300억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게 됐다. 뭐 난리가 아닌 거죠. 그냥 3,500억이라고요. 먹기만 하면 3,500억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닌 거죠. 별 수단을 써서라도 여기를 먹으려고 별별 규정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뇌물 주고 어찌고 저찌고 해서 구속 수사받은 게 아니라 빵에 들어가서 빵 살고 있는 사람이 18명이요. 아직도 17명 더 남았죠. 아니 100억이면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뭐 아무튼 100억이면 17명도 더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동안 그 업체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장 하나 받으면 그 업체가 가져가서 3,500을 지 혼자 다 먹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결합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해보니까 대장동 3,500억 엄살이고요. 5,500억이요. 그냥 남는 돈이 5,500억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느 민간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뭐 여기가 얼마예요? 1,800억. 아무튼 뭐 계산 편하게 뭐 아무튼 많이 잡아서 2,000억이라고 해봤자 얼마 이익이에요? 3,500억 이익이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어느 건설회사가 혼자 먹으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남에서 그러니까 공기업을 만들어서 지방공사를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처음 그러니까 결합개발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곳과 돈 되는 곳 섞어서 한다. 돈을 결합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쪽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돈이 안 되는 곳이죠. 여기까지 쓰시고요. 비수익. 여기는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곳입니다. 수익. 섞어서 하라라고 하는 게 결합개발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3,500억 먹으려다가 못 먹은 회사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3,500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놓치게 됐다고요. 난리가 아닌 거죠. 이 난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 판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234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작은 1번, 여기가 다 비수익인 이유는, 아니 뭐 좀 성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동그라미 2번에 작은 1번, 셋째 줄 끝에 토지 이용이 제한, 표시죠. 토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돈 안 되는 거죠. 작은 2번, 그러니까 작은 3번, 네, 파란 바탕 가번, 주째 줄 끝에 방제지구, 표시죠. 방제지구, 재해, 그러니까 뭐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나번 끝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표시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답은 끝에 특별재난지역, 표시죠. 특별재난지역, 뭐 등등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합과 개발이 있고, 계속 가시죠. 7번요. 지정과의 총괄 제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35조, 네모 0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표시요. 요청. 그러니까 1번, 시장, 표시요. 시장. 걸어 넘어서 군수 또는 구청장, 표시요.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표시요.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표시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휘사람에게 지정 요청. 그러니까 파란 2번 X. 네, 다음 쪽 와서요. 또 제한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책 왔다 갔다 더 오순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36쪽에 네모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덩어리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표가 있고요. 도시적 안에서 그러니까 세 칸이죠. 두 번째 칸에 뭐 그 표시할 거고요. 주거지역,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 칸에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 표시하시고 두 번째 칸에 이것저것 표시할 거고요. 세 번째 칸에 10,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둘째 줄에 공업지역 표시요. 공업지역은 30,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0,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셋째 줄에 도시지역 외 표시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세 번째 칸에 3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가운데 칸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냥 그러니까 X 하시죠. 그냥 다 그 도시적 외의 지역은 X 하시고요. 10만 갖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표 중에 첫 번째 칸에 도시적 안 있는데 그 표 도시적 앞에다가요. 그러니까 보전, 녹지, 지역, 개발구역 X. 그러니까 보전, 녹지, 지역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지역 중에서도 보전, 녹지, 길이 보전하세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콘크리트 부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보전, 녹지 지역에는 개발할 수 없다.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용도지역, 나머지역 이러저러한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13,000. 도시지역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빈 땅 있으면 거기다 빼곡히 건물을 집어넣어도 주변의 전철, 주변의 도서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만은 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그러니까 들판에다가 달랑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판문시설 이러저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대로 된 요러저러한 단지 갖추는데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30만 제곱미터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파란 2번 예외에 양괄 1번 X 하시고 다행히 시험 나온 적 없고, 양괄 2번 적용 제외 규정은 7월달 문제 때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는데 아이고 엄청 어려워요. 국토개혁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개발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예외로 해서 만나서 뭉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30년 지문한 거 나온 것 때문에 이거 읽고 있으면 분위기 숙연해집니다. 엄숙해지고요. 하지 말자고요. 7월달 문제 때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쪽 와서 양괄호 3번 X, 양괄호 4번 X 하시고요. 다음에 네모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있죠. 7번 보시자고요. 계속 봤던 겁니다. 요것만 빼고 나면 시험공법 6개, 대한민국 토지공법 400개, 부동산공법 400개 전체 권리는 똑같은 절차가 있다고요. 공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근데 여기에만 딱 하나 뭐가 붙어 있다고요? 공청회 하나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3번, 5번 보시면 다 아시게 되는 거지. 공법은 외우지 마시라고요. 언제요? 5번, 10번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걸 틀리네? 그때 외우는 거지. 처음에는 외울 수가 없다고요. 외워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5번, 10번 들으시면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신경 쓸 거 하나는 뭐고요? 공청회가 있네? 그거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내무사번, 굵은 1번, 기초조사 등, 그러니까 양보 1번, 부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는 데는 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개발구역 지정 요청 제한 아래구할 때 도입발규로 지정될 지역구역에 토지건축물, 공작물, 주거생활시대,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해서 대통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 그죠? 조사하거나 측량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기초조사 할 수 있다. 법이 엉망진창. 6급 주사 아저씨 잠깐 잤어요. 잠깐 졸았어요. 말이 되냐고요. 어디를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부는데 기초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당연히 기초조사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는 당연히 기초조사 해야 되고, 기초조사 항목이 이만큼 정해져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1번 X.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2번 X, 양괄 2번 X. 그러니까 파란 2번 의견 청취가 있고요. 양과 1번 공남공청회 보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써서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바로 넘어가세요.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남이나 공청회 표시요. 공남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 표시요.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까지고요. 뒷문장 볼 거고요. 그러니까 참고 X. 다음 쪽 가세요. 양괄 2번 구체적 사항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X. 동그라미 2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X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때 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에 하나, 둘, 셋, 넷, 5째 줄이 있죠. 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표시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보 표시요. 공보. 공보에다가 지방 짝대기 신문 쓰시고요.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해당 신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표시요. 공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30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온 거예요. 아무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그 기출지문 쓸데없는 것 엄청 많아요. 5개 지문 중에서 중요한 거 2개, 3개인 거고요. 쓸데없는 거 2개라고요. 이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나올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나올 리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가 찌그만 하면 10만 제곱미터 미만 축구장 10개도 안 되면 일간신문에 공고하려면 광고비 들죠. 광고비가 드니까 공보는 지가 발행하는 신문이잖아요. 지방에서 발행하는 지신문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광고를 내면 광고비 안 들잖아요. 그냥 광고비 아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나온 적 그거 하나 있고요. 동그라미 3X, 4X, 5X. 동그라미 6번 공청회. 그러니까 기억반.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괄호 넘어서 N은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그렇죠?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7번 보시죠. 크든 작든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은 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고요.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X. 다음 쪽 디귿 X, 리을 X, 미음 X. 파란 3번. 그러니까 협의와 심의 표시요. 협의와 심의. 그러니까 제목 표시했으면 됐죠. 7번이요. 뭐 거치고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X, 동그라미 2X, 동그라미 3X 하고요. 굵은 4번. 지정의 고시 표시요. 고시 발표하죠. 그러니까 오늘 가 계세요. 직원을 그러니까 월급 주고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어디 갔다 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일을 시켜서 거기는 이 대금 치러야 되고 저기 가서는 돈 받아야 되고 그래서 돈 100만 원 주고 거기서 그러니까 돈 주고 오라고 그랬고요. 저기에서 200만 원 수금해 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안 와요. 연락이 없어요. 네? 교통사고 났나? 왜 이러지? 한밤 되도록 연락이 없어요. 왜 그러지? 다음날 아침에도 안 와요. 막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12시 돼서 겨우 어떻게 전화가 됐어요. 뭐요? 자고 있어요. 왜? 그냥 힘들어 그냥 그러니까 오늘은 몸이 찌뿌둥해서요. 어저께 돈 맡긴 건 그냥 100만 원 그냥 내 가방에 그대로 있고요. 안 갔어요. 100만 원 갖다 놓고 너 그냥 계속 집에서 자. 그런 애들 계속 직원으로 둘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가 월급 줘서 일 시키는 직원이 있다고요. 누구요?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우리가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직원들이죠. 그러면 일했으면 보고해요? 안 해요? 보고해야죠. 돈 줘서 일을 시켰으면 직원이면은 그러니까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고시해요? 안 해요? 고시한다고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됐고요. 양괄 1번 X 하시고 그러니까 고시 표시에 점 되고요. 다음 쪽에 양괄호 2번 X, 양괄호 3번 X, 양괄호 4번 X. 그러니까 굵은 5번 X 하시고요. 됐습니다. 결정했으면 발표한다, 지정했으면 발표한다 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이제 05번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바짝 붙어 있어서 그림을 지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아까 이게 지금 이제 요것 때문에 지웠는데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대나무 과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다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했으면 그냥 논두렁, 밭두렁인 땅하고는 뭔가가 달라지겠죠. 그게 뭐예요? 지정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05번 지정의 효과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